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치아 뿌리 끝에 특징적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물주머니처럼 커다랗게 뼈를 녹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근당낭, 시스트, 치아 물주머니, 물혹 요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물혹이 있을 때는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잘 드러내주기만 하더라도 치아를 발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니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빨리 급속 교정이라 그래가지고 앞니를 전체적으로 하얗게 만들고 앞니 전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도시권에 있는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치과에서는 그런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술을 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그 성형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시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는 치료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라미네이트나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고름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됐을 때 또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술이 오리처럼 부어서 여러 군데 병원에 가봤어요. 재신경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병원도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들었는데 이게 낭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 치아 제 치아도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보면은 지금 과거에 요 앞니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해가지고 12개의 치아를 갖다가 라미네이트 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이제 웃을 때 작은 어금니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제 20개를 보철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강남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심미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내부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염증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보철 치료를 할 때 라미네이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접착에 대한 개념이 좋아야 돼요.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라미네이트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던 거를 말하는 게 방송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됐고 근데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접착에 대한 스터디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신 선생님한테 받는다고 하면 라미네이트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술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커다란 염증이 있어요. 딱 보시기에도 엄청 크죠. 그리고 커다란 풍선처럼 마치 풍선, 물풍선처럼 경계가 균일한 동그란 까만색의 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물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스트, 치근단낭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고름이 자꾸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여기 위에 입술이 땡땡 부어서 이제 오리처럼 이제 땡땡 부은 거죠. 근데 환자분이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얼굴이 땡땡 붓는 상황에서 그냥 치과에서 이거 뽑아야 돼요. 임플란트 하든지 아니면 여기 브릿지를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앞에가 땡땡 부어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하려면 이걸 뽑아버리면 해결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내 나이가 이 나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임플란트나 그런 거를 뽑을 수가 있겠어? 라고 이제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이 환자분도 보시면은 이쪽 송곳니, 정중앙을 기준으로 앞니가 2개가 있고 송곳니, 작은 어금니. 이분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작은 어금니가 이제 1개가 없어가지고 이런 작은 어금니들까지 해서 전체 치아를 이렇게 심미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쉐이드가 굉장히 이제 하얗게 되는 이런 게 유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살리는 게 문제니까. 이게 치아가 크랙이 간 경우가 아니고 시스트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내부가 지저분한 신경치료적인 원인 때문에 세균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뼈를 녹이는 게 시작점이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부 청소부터 해야 돼요. 내부 청소가 뭐죠? 재신경치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치근단 수술까지 가기로 했어요. 이제 신경치료를 다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물주머니를 요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뼛속에 이런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뼛속에 이런 염증이 동그랗게 이거를 따낼 때도 되도록이면은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조직이 떨어지지 않고 동그랗게 따내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테크닉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현미경을 쳐다보면서 수술을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맨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고름 질질 나오는데 이거를 경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따내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동그랗게 따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거꾸로 이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작업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옆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미세현미경으로 치근단 수술을 같이 해드린 케이스예요. 이 세 개를 뜯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치아 색깔이 옆에 부분이 엄청나게 하얀 색깔인데 그 색깔이 싫으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체를 바꾸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그 색깔에 맞춰서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후에 이렇게 보였던 게 6달 후에 어떻게 됐죠? 이 부분에 뼈가 다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 부분에 옆에 있던 부분에 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요 옆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치아에 그냥 라미네이트 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치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경이 죽었냐고요? 왜 신경이 죽었을까요? 충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접착 실패예요. 접착 실패.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제대로 접착을 해주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액체 같은 그런 것들이 세균들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치아가 예민해지다가 결국엔 신경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접착에 대한 딥하게 공부한 선생님한테 제대로 접착을 해야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게 치료 후에 이렇게 뼈가 잘 유지되고 있더라. 이렇게 여드름이 있었던 게 스스로 치근단 수술에서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이 부분이 염증이 치유가 된 걸 볼 수 있고 이 색깔에 맞춰서 이 세 개의 보철물도 색깔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것도 신경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치아들도 엄청 불안하고 다른 보철물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할 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하면서 치료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케이스를 보시면 젊은 시절의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개의 치아, 10개 이상의 치아를 라미네이트나 보철 치료를 시행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엄청 돈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거 뜯어내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재치료를 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지 굉장히 깨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는 다른 채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덴TV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